네, 많이 들어오셨군요. 자, 지금 입장들 하고 계시는데 입장하신 분들은 앞쪽부터 자리하면 좋겠습니다. 뒤쪽에는 좀 늦게 오시는 분들 위해서 비워두시면 좋겠고요. 자, 시작하기 전에 잠깐 몸을 좀 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침 일찍 나오셨을 텐데요. 식사 못 하시고 계신 분도 오셨고, 그리고 또 긴장하는 마음으로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긴장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장, 고추장, 된장은 몸에 좋은데 말이죠. 긴장은 몸에 안 좋거든요. 아무리 배가 고프셔도 긴장 드시면 안 된다는 거. 자, 긴장을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를 의자에 딱 붙이시고요. 그래, 허리가 반듯해야 건강하게 사신다 그래요. 허리 펴시면 안 됩니다. 나이 드셨다 그래서 절대로 움츠리시면 안 되고요. 당당하게 허리를 딱 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4가지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열심히 하시면 절대로 치매도 안 걸리고요. 병원 신세 질 일이 없습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머리를 뒤로 2번, 앞으로 2번.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좋아요. 목을 앞뒤로 움직이면 뇌로 올라가는 혈액량이 원활해지면서 뇌중풍, 뇌졸중, 치매, 두통 이런 걸 예방한다 그래요. 평소에 목을 앞뒤로 많이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시는 분이 계세요. 아시겠죠? 그래요. 고개를 끄덕이셔야 돼요. 자식들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도 고개를 끄덕여야 돼요. 네, 그래야 됩니다. 오늘 강사님이 무슨 말씀하셔도 고개를 끄덕여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양손을 머리 위로 딱 올려보십니다. 머리 위로 올리셨나요? 잘 안 올라가시는 분도 있어요. 어깨가 굳으신 분은 손이 잘 안 올라가요. 자, 이 손을 4번 허리까지 털어줄 건데요. 손바닥을 4번만 털어줘도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뭐 기넥신, 진코민 이런 거 안 드셔도 돼요. 그냥 손만 계속 털어주시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거. 자, 머리부터 허리까지 털어보시겠습니다. 4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와, 너무 시원하죠? 누구 막 손바닥을 주물러 준 것 같이 시원해요. 우리 몸은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반응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깨를 한번 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몸의 신체 부위 중에서 나이로 측정하는 유일한 부위가 있습니다. 다리를 오래 썼다 그래서 70다리 이런 말이 없잖아요. 손을 오래 썼다 그래서 80손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여기만큼은 꼭 나이를 갖다 댑니다. 어딜까요? 어깨죠, 어깨. 어깨는 꼭 50견이다 그래서 나이를 갖다 붙이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 인생의 무게가 어깨에 가장 먼저 내려앉는데요. 나이가 드시면 어깨가 좀 처지지 않습니까? 자, 어깨를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2번, 왼쪽으로 2번. 자, 시작. 하나, 오른쪽 왼쪽으로 구분 못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쪽부터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이거 어깨를 펴고 나니까 몸이 한결 원활해지시죠? 그래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양손을 가슴 앞에 쭉 펴봅니다. 이렇게 펴셨나요? 좋아요. 이제 손뼉을 3번 쳐볼 거예요. 자, 손뼉을 3번만 쳐도요, 숨 쉬는 거, 깊은 숨, 심호흡을 15번 하는 것보다 손뼉 3번 치는 게 낫답니다. 그냥 누워 계실 때 손뼉을 생각 없이 막 치세요. 심호흡하고 운동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손뼉 3번 시작! 너무 잘하셨어요.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자, 4가지 동작을 해봤습니다. 이거를요, 차례대로 해볼게요. 머리, 손, 어깨, 손뼉 3번. 이걸 이제 차례대로 하실 거예요. 그냥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향의 봄이란 노래 아시는 분? 지금 손 드신 분은 네, 내리시고, 손 안 드신 분은 이북에서 오셨나 봐요. 고향의 봄, 초등학교 2학년 음악교과서 36페이지에 나오는 주옥 같은 노래. 나의 살던 고향은, 이 노래. 자, 이 노래에 맞춰서 4가지 동작을 차례대로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잘할 수 있습니까? 시작할까요? 좋습니다. 노래와 함께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잘하고 있습니다. 복숭아 꽃, 살구꽃,
기친 달래. 조금 빨리 합니다. 울긋불긋 꽃대골 차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박수. 와,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손바닥 한번 딱 보세요. 손바닥이 발긋발긋하죠. 아까는 창백했는데 움직이고 손뼉을 치니까 손바닥의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몸도 좀 풀어봤죠. 이번에는 혼자 오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같이 오신 분들도 많잖아요. 복지관에서 또 이웃끼리 친구끼리 오셨잖아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고 시작합니다. 자, 좌우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딱 보세요. 뭐 혹시 불편하게 생긴 분 없죠? 너무 아름다우시죠? 그래요?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 어르신들의 얼굴이 정말 꽃처럼 활짝 피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호수공원에서 가을꽃 전시회를 하는데요. 이미 이곳 세라세 극장에는 우리 300분의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시고 우리 멋진 공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따라하십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자, 인사 시작.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너무 아름다우신 분들이 오늘 우리 세라세 극장을 꽉 채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어르신들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오늘 강의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멋진 공연 하나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매 누리예술단은 고양시 일산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들로 구성된 전문 공연단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르신들이 서로 재능을 나누고 있고요. 고양시의 많은 축제 또한 행사에서 가셔서 우리 어르신들의 놀라운 재능을 선보이고 계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오늘 무대에 오르게 될 이 고전 무용반은 전통적인 한국의 미를 아름다운 춤 사이로 표현한 부채춤을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고향 한매 누리예술단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 아름답죠? 네, 이 아침에 이런 부채춤 공연을 보니까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왕 같고 왕비 같습니다. 얼굴 한번 보세요. 왕 같은지 왕비 같으신지. 네, 오늘 잘 오셨고요. 우리 고양형 시민참여 자치대학 오늘 6강째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이번 강연은 우리 고양시민참여 자치대학은 기존의 고정된 장소나 그리고 강사 중심의 전달식 강연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그런 방식으로 개편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제1강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장소도 어울림누리에서 이제는 아람누리와 어울림누리를 번갈아 가면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SNS 그리고 청중 질문과 토의를 통해서 주고받는 강의를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6강은 고령화 시대 부양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당당한 어르신의 역할에 대하여 지역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대한노인의 이심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연에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혜민 스님의 제7번째 강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강의 끝나면 저희가 질문과 토론 시간 그리고 마무리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의 끝났다 그래서 자리를 뜨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리 뜨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고양시는 100세 이상 장수 노인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최고의 장수 도시인데요. 7월 현재 100세 이상의 어르신이 무려 75분이나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건 전국 지자체 220개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장수 노인이 사는 데가 없다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많은 장수 어르신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는 어르신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 그리고 신바람 경로당 활성화 사업 등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그러한 다양한 노인 관련 정책들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강의를 만나보셔야 될 텐데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죠? 그렇다면 제가 우리 강사님 소개할 때 나오실 때 큰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립니다. 그냥 하면은 갑자기 기침이 나오기도 하고 놀라시니까 제가 연습 한번 할게요. 연습. 이심 회장님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이러면 여러분들이 박수와 함성을 쳐주시고 뭐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면 더욱 좋고요. 자, 연습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6강 우리 이심 회장님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박수와 함성. 이 정도면 50점. 이따가는 100점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6강을 맡아주실 이심 회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 명예박사이시고요. 제15대 그리고 16대 대한노인회 회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월간 전원석의 내집 발행인으로 수고하고 계시고요. 제20대 국회 저출산 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계십니다. 수상으로는 2015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하셨고요. 신세대 문화예술교류단 CEO의 인물대상을 받으셨습니다. 그간의 노인복지 정책을 위한 많은 노력과 더불어 오늘 부양받는 노인에서 사회를 책임지는 노인이라는 당당한 슬로건을 내걸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노인상 정립을 위하여 전국을 발로 뛰고 다니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6강을 맡아주실 대한노인회 이심 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치대학에 오늘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정말 세계 10대 미향인 고양시의 시민입니다. 식사동에 살고 있습니다. 반갑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여기서 뵈니까 다 당당한 노인이시네요. 정말 오늘 강의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부양받는 노인이 아니고 사회를 책임지면서 당당한 노인으로 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역사회 중심이 되는 당당한 노인이 어떤 노인인가? 이제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노인이 이렇습니다.
여기도 다 노인들입니다. 이건 지난번에 예술의 전당에서 패션쇼를 했습니다. 노인들이 이렇게 패션쇼를 했습니다. 이분도 당당합니까? 예, 바로 이분이 당당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약한 노인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노인이라 그러면 우선 허리가 구부러지고 걸음을 걸어도 이렇게 걷고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지 않죠? 여러분 당당하지 않습니까? 당당한 우리 노인, 부양받는 노인이 아니고 사회를 책임지는 노인. 이제 이것이 우리 앞으로의 노인이고 현재의 노인입니다. 그런 노인이 어떤 노인인가? 지금 이제 우리 노인들은 정말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재 노인이 어떤 노인이었느냐? 우리가 해방과 더불어 6.25 전쟁을 치르고 또 월남에 베트남 파병을 했고 또 파독 강부로 파독 간호사로 나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한국을 보내고 사우디 건설 현장에서 40도가 넘는 그 열사의 땅에서 일을 해서 오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경제 부흥과 민주화를 함께 얻은 나라고 그 나라의 주역이 바로 여기 있는 현재 노인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위대하다. 그러면 대한민국만 위대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위대하고 그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든 주역은 오늘의 노인이다. 맞습니까? 예. 제가 지난달에 우리가 대한노인의 독일 지회를 창립했습니다. 갔더니 정말 파독했던 간호부와 광부들이 계시는데 정말 애국자예요. 어느 나라의 지회 창립 때보다도 정말 애국하는 마음으로 모였고 그날 행사를 하는데 전부 각자 음식을 해와서 정말 그 모든 사람이 주역을 담당하고 그리고 거기서 더 느낀 것은 파독 간호사가 독일인과 결혼해서 사는데 독일 의사와 결혼했는데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고 손자가 있는데 그 3세대를 같이 어울리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거 보고 정말 대한민국의 여성은 대단하다.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걸 느꼈고 특별히 그 당시에 그 의사 되는 분이 중풍이 걸려서 들어 누웠는데 그 간호사가 그 침으로 가지고 그 의사를 도로 일어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야 한국의 그 침 그게 유명하다. 그래서 의사들이 우리 간호사 하신 분한테 와서 그분도 할머니죠. 오히려 건강을 맡기는 입장이 됐습니다. 이런 세대가 대한민국의 노인 세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베트남에 파병된 인원이 4만 8천 명이었습니다. 그 현장이고 1963년에서 1977년까지 8,395명이 광부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 광부로 간 학력이 대부분 대학 졸업자들이 많았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희망마저는 없던 그때 우리가 어디든지 가서 일을 해야겠다. 그 몇백 미터 지하에서 일을 했던 광부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1965년에서 1976년까지 1371명의 간호사가 파독되어서
정말 그 병원에서 시체를 닦고 그 어려운 일을 해서 그 돈이 시드머니가 돼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인은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데 사고라고 합니다. 첫째는 병고, 우선 건강 문제죠. 그 다음 빈고, 돈이 없는 문제, 그 다음에 고독고, 우리가 항상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고독한 고독을 느낄 때, 무이고 어떤 나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할 때 이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고를 해결하는 방법은 일자리를 통해서 부양만 노인에서 사회를 책임지는 노인으로 일자리를 통해서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자리를 노인들에게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대한노인에서는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3만 명의 취업을, 민간인 취업을 시켜주고, 또 취업을 다 못하는 분에게는 4만 명의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나머지 4만 명은 노인이 노인을 케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요즘 하고 있는 70%의 연금을 받지 않는 30%의 상위 계층이 노인을 케어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것은 그 사업을 통해서 노인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위대한 나라로 알고 있는데 막상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세계유산, 석굴암, 종묘, 해인사의 8만 대장경, 제주 화산섬, 이것은 유네스코에 등록된 아주 대단한 유산입니다. 무형유산으로는 판서리, 강강술래, 택견, 처형무, 대단히 세계가 인정하는 무형유산입니다. 기록유산은 훈민정업, 동의보감, 난중일기, 조선왕조, 정말 소중한 유산입니다. 동의보감에 말라리아를 개똥쑥을 먹으면 말라리아를 낳는 걸 동의보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노벨의학상을 중국 사람이 개똥쑥을 가지고 말라리아를 고칠 수 있다는 걸 발견해서 노벨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건 동의보감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유산은 세종대왕, 송강정철, 태계이황, 다산적양용, 이분들이 아마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분들이 있다면은 세계 아마 철학자로 아마 대단한 영향을 발휘할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워낙 우리가 어려웠던 나라의 학자들이어서 그 빛을 못했는데 그분의 문화유산은 우리들의 피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도 우리의 DNA가 그분들의 DNA를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200개국 나라 중에 원조를 받던 나라가 100여국이 넘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오직 대한민국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외국 선교사를 통해서 모든 종교 활동을 하던 우리나라가 세계 두 번째 가는 선교국이 됐습니다. 대단한 나라죠? 이런 나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 정말 여러분들 서로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스포츠 하면 양궁, 골프, 피겨스케이트, 어저께 골프는 전인비 영화 텔레비 보셨죠?
전인비라는 그 당당한 우리 나이로 23세의 정말 처녀가 동서고금을 통해서 남녀를 넘어서 최고의 스코어를 냈습니다. 4번 도는데 20일 언더파를 해서 20을 했던 사람인데 그 20 마이너스로 21을 함으로 해서 과거에도 또 남녀에서 어느 대회보다도 아주 좋은 성적을 낸 대단한 그런 우리가 영광스러운 전인지라는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보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한류. 우리 대한민국의 한류는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자랑스럽습니다. 해외 나가보면은 전부 그 한류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알고 또 비행장마다 가면은 전부 대한민국 기업의 간판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에 다는 배가 43%가 대한민국 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만든 배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또 생산품으로는 자동차, 반도체, 핸드폰, 그리고 말씀드렸던 조선, 그리고 서비스에서도 공항에 나가 보시면은 외국에 입국할 때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화물이 돌아오는데 사람은 나가 있어도 화물이 오는 데까지 엄청나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히 훌륭하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 사람이 나오면 거진 그 시간에 맞춰서 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이 그 시스템이 그렇게 잘 되어 있다는 것은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이 우리가 당당한 노인들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할 적에 역시 위대한 국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인의 취업률이 지금 우선 농어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고 단순 노동 근무자가 많고 실제로 사무직이나 또 경영자로서 일하는 분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노인의 일자리를 많이 주면은 젊은이들 일자리가 뺏기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당한 노인이 사회를 책임지는 노인이 어떤 일을 했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감기 드시거나 배탈 나시거나 하면은 이번 추석에 뭐 그런 약을 찾으신 분이 없습니까? 약국이 아닌 슈퍼마켓에서 약을 샀죠. 배 아픈 분이 없었습니까? 감기 드신 분이 없었고 지난번까지는 작년 재작년까지는 약국 아니면 가정 상비약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약사들이 여기 약사들이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약사분들이나 또 관계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줘요. 그래서 약국 아닌 슈퍼마켓이나 또는 가게에서 약을 사면은 오남용이 심해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감기가 들거나 몸살이 나거나 해서 일상 상비약을 약국에 사러 가면은 약국의 문이 닫겠습니다. 토요일이라면 문 닫고 일요일이라면 문 닫고 공휴일이라면 문 닫고 또 평일에는 일찍 문 닫아버리고 실제로 아픈 것이 공휴일 아닐 때에도 공휴일 날도 병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대한노인회에서는 국회를 찾아가서 약사법을 고쳐라. 왜 선진국에는 오남용이 없는데 대한민국 노인들한테만 오남용이 있느냐? 노인들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정말 병원을 찾아갔을 때 약국 문이 닫혀 있을 적에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느냐? 그렇게 약사법을 개정해서
이제 일반 상비약은 슈퍼마켓이나 또 시골에는 반장집에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잘한 겁니까?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노인회가 노인만을 위한 노인회가 아니고 대한민국 노인은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기 때문에 위대한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지키는 것도 노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회가 어떤 여나 야나 보수나 진보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도록 그 중심에 서서 항상 방향을 잡고 나간다. 아마 노인회가 없었으면 더 많은 혼란이 있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진통을 겪으면서도 그대로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도 70%까지만 주자. 지난번 대선 때 지금 대통령이 된 박근혜 대통령이나 또 낙선한 문재인 후보자도 내가 당선되면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 30만 원 주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딱 되고 금고 문을 열어보니까 이거 100% 다 줬다간 금방 나라가 몇 년 안에 아주 무너지게 됐기 때문에 그때 엄청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때 누구도 그거 100% 주지 말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노인회선 그거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이건희 회장이나 또 이심 회장 같은 사람이 20만 원 타는 거 필요 없다. 그것은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상위 30%에게는 안 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이것도 나라를 생각하는 걱정에서 대한노인회 한 겁니다. 왜 저도 20만 원 받으면 나쁠 거야? 아니죠. 또 여기 계신 분도 20만 원 받아서 나쁠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있는 자가 양보하고 없는 자가 배품을 받아야 대한민국이 바로 갔습니다. 대한민국이 있어야 고양시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70%를 받도록 해서 지금 2014년 7월 25일부터 20만 원씩 받아서 지금은 21만 원 정도 조금 안 되는 정도 수준인데 그 결과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세계 OECD 국가지 1위에서 상당히 상위로 이제는 밀렸습니다. 50%의 빈곤율이 43%의 빈곤율로 떨어지고 자살률도 많이 줄어들고 많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대한민국의 노인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서 정말 노인이 살기 좋은 나라를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도 국회에서 2시부터 경로당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또 경로당에 있는 분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 하는 것을 대한노인회와 국회 복지위원회 공동으로 토론을 하는데 그 자리에는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 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많은 의원들이 와서 경청하고 축사를 하고 해서 아마 대한민국의 경로당은 지금 대한민국 경로당은 여러분들이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보물입니다. 왜 보물이냐? 첫째, 접근성이 가까운 복지관이기 때문에 여기 복지관에 가신 분도 많지만은 또 노인이 되면은 복지관까지 그 먼 거리 갈 수 없습니다. 그때 가장 접근성이 좋은 복지관이 바로 경로당입니다. 그 경로당을 활성화시켜 줌으로 해서 시설을 개소함으로 해서 모든 노인들이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있음으로 해서 대한노인회가 있음으로 해서 대한민국 어느 조직보다도 전달 체계가 확실한 100% 전달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돈이 투명하게
100% 활용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250억의 노인을 돌본 사업이 돈이 나오면은 그 돈이 계층별로 멈추는 게 아니고 바로 노인한테 250억이 내려갑니다. 세상에 이런 전달 체계를 가진 데는 대한민국 노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노인들이 여기 우리 저 고양시의 새 지회장님이 저 계시는데 한번 박수 쳐주세요. 한번. 정말 이분들은 노인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고 대한민국에 245개 지회가 있는데 3개 지회가 다 우수한 지회장으로 또 지회장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체가 100% 대문에 해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나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정말 일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 봉사는 뭐냐? 10만 원을 줘서 10만 원에서 9만 원이 아마 10시간 봉사하는데 주는 돈인데 그 돈을 보고 한다면 아무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돈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정말 사람 사는 맛을 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익산에서는 한 노인이 정말 구경을 가지를 못해서 그래서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 하니까 여기도 가고 싶다 저기도 가서 그 노인을 자기 차에 태워서 새만금을 구경시켰더니 이야 세상에 이런 데가 있느냐 자기는 정말 이렇게 넓은 데를 못 봤다 해서 탐복을 해서 너무 기분 좋은 거죠. 내가 그분에게 그런 행복한 그런 기회를 준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이 5군데를 구경시키고 전심을 사드린 게 50만이 달아났어요. 10만 원을 받아서 50만 원을 써도 행복하다. 이게 돌봄 사업입니다. 또 이제 10월에 얘는 성주에는 이제 또 한 할머니가 어려운 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경로당 회장이 돌봤습니다. 경로당 회장 아침 저녁 가서 어떠냐고 보고 건강이 어떠냐 묻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탐복하는 거죠. 경로당 회장은 옛날에 말을 지주로서 양반이었고 그 할머니는 그 하인 격인 고직이라고 동네에서 이제 뭐 행사 있으면 이 외치는 고직 역할을 했는데 그 어른 양반이 자기에게 매일 문화를 하고 그렇게 너무 감복을 해서 이번 추석에 전에 이제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전화 내용이 뭐냐면 네가 매년 추석 때 귤을 한 상자 사다 주던 것을 금년에 2상자 사다 주자. 그 어른이 정말 매일 나한테 이렇게 챙겨주니 내가 너무 행복하다. 너무 건강하다. 그래 네가 그렇게 할 수 있겠니? 했을 적에 그 아들이 귤을 2박스를 사고 경로당에 갔을 적에 이 이야기는 나눔과 배품을 통한 통합적인 개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도와주는 사람도 행복하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이것이 돌봄사입니다. 노인이 노인을 돌봄으로 해서 행복한 사회를 맺는다. 정말 이게 노인애가 한다는 거, 노인이 한다는 거 대단하죠? 이럴 때는 가만히 있습니까? 그 다음 노인 연령 상향 조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65세가 되면은 이제는 뭐 청년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65세가 되면은 노인이라고 해서 지하철도 그냥 타게 하고 연금도 나가게 하고 공원도 그냥 가게 하고 또 의료비도 또 15,000원 미만은 10%만 내도록 하고 이 재정이 엄청나게 나갑니다. 이러다가는 이 나라가 재정이 빵꾸 난다. 그래서 우리 노인회에서는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이거 노인 나이를 올리자고 아무도 말 못한다. 이거 국회의원이 그러면 표가 떨어질까 못할 거고 시장 군수도 못할 거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노인회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사회에 결의를 해서 노인의 나이를 65세에서 70세나 75세로 올려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뉴스에 많이 들었죠?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부에서는 그걸 이제 꼭 실시하기 위해서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함부로 손대기 어려운 것이 65세에서 70세로 올린다면은 그 해당자가 170만 명이에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내년부터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마 큰 파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점진적으로 해라 해도 점진적으로 해라. 그래서 혹시 여기 그 해당되는 분이 있더라도 점진적으로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나 결국은 누군가 희생이 따름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노인이 희생을 해야 되고, 노인 되는 분이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나라를 위해서 조그만 애국이니까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양해와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에서 그와 같은 것을 했습니다. 잘한 겁니까? 예. 아이고, 제가 박수를 많이 받아서 배가 부릅니다. 그 다음에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주기. 이게 나이가 많으면은 순발력이 떨어집니다. 순발력이 떨어져서 이게 브레이크를 밟는다 엑셀레 밟아 확 나가기도 하고, 여기 경험하신 분 많죠? 솔직히 말해서 저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집 사람도 운전하다가 나무를 갖다 받고 해서 그냥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차가 망가진 적도 있고 해서 이거 안 되겠다. 노인들이 사고를 하면은 우선 첫째, 나이 많은 그 노인을 지켜주는 것은 할아버지 운전 그만하세요. 아들도 못하고 손자도 못합니다. 아무도 이걸 면허증 가지고 운전을 못하게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그분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면허 갱신을 통해서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75세가 넘으면은 2년마다 갱신하도록 하자. 그렇게 했는데 실제는 경찰청에서 3년을 아마 했지 아마. 그래서 그것도 대한노인에서 제안을 해줘서 경찰청에서 그와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이걸 제가 그 회의를 할 적에 우리 연합회장 되시는 분도 연세 많은 분이 있어가지고 86세 분이 우리 경북에 있는 분인데 운전하는데, 회장님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나도 운전을 하는데 나한테 못하게 하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회장님한테 운전 못하게 하는 거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면허를 통해서 정말 검사를 받아서 정신적으로, 나이는 있지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못하게 하는 것이 회장님을 지켜주는 거고, 회장님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회장님 가정을 지켜주는 겁니다. 또 나라의 재정을 또 도우는 겁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해서 그것도 대한노인의 이사회를 통해서 공론화를 시켜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박수 쳐주십시오. 예. 이 영화 보셨습니까? 인턴이라는 영화. 이 노인이 정년퇴직을 해가지고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회사에서 인턴을 모집해서 갔더니 이제 전혀 젊은 사람도 호응을 해주지 않고 사장도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회사 근처에 있는 쓰레기 같은 걸 버리고, 또 사장이 정말 눈물을 흘릴 때 딱 수건을 가져다 탁 갖다 주고, 마지막에는 이 여자가 사장입니다. 여자 사장이 자기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바람이 난 것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남편이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제 역할을 바꿔서 하는데 남편이 바람이 났는데 그 바람 난 장면을 이 여자도 봤어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내가 사장을 구하고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야겠다. 그 사장을 구하러 막 다닐 적에 이 어른이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호텔에 같이 있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회사는 당신보다 더 잘할 사람이 없다. 그리고 당신이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남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를
잘 이야기해 줌으로 해서 다시금 이 여자가 사장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남편이 이제 바람을 피우지 않게 만들고, 이런 역할을 이 인턴으로 들어간 이 노인이 했던 겁니다. 로버트 디 니로라는 이분이 하셨는데, 정말 우리 노인들은 이와 같은 역할을 해야만 당당한 노인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부양받는 노인에서 사회를 책임지는 노인이고, 정말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지금 북에서는 핵을 개발해서 미국을 향해 쏘겠다, 이남을 쏘겠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있을 수 있느냐? 제가 생각한 때는 통일은 나눔과 배품을 통한 통일 한국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건 안 나와 있네. 대한노인회에서는 통일 나눔 기금을 모았습니다. 한 사람에 1,000원 이상을 모았는데 약 150만 명이 1,000원 이상을 내서 약 15억을 재단에 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한 사람이 1,000원을 냈지만 참여했다는 것, 그것이 대단하고, 이것이 대한민국 노인만이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통일은 나눔과 배품을 통해서 할 수만 있고, 대한민국이 여러분이 약소국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대한민국은 당당한 세계 강국과 더불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G20 정상회의에 갔을 적에 그 현장에서 일본과 미국과 중국과 정상회의를 하고, 또 그 기간에 5차 핵실험을 이북에서 할 적에 모든 정상들과 전화 통화를 통해서 대책을 세우는 걸 여러분 텔레비를 통해서 보셨죠? 이만큼 우리가 당당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경우에도 미국이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이북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결론입니다. 세계를 제패하려면은 태평양을 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과 북이 태평양을 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남과 북이 왕래를 하면서 나눔과 배품을 통해서 노인들이 앞장서서 통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이건 이제 미국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그 공원에서 북한 주민 인권 탄압 규탄 대회에 참가한 한인 청소년 120명과 함께, 여기 여러분 아는 사람 하나 있죠? 대한노인회 회장이 가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앞에서 했을 뿐만 유엔 총회에 가서 유엔 사무총장 차장에게 1,000만인 서명운동, 그 당시에 250만 명을 해가지고 가서 우리 어떤 경우에도 북을 핵을 폐기해야 된다 했을 때 유엔에서 엄청나게 반가워했습니다. 유엔에서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만은 대한민국 국민이 호응해 주지 않을 때 그건 불가능하다. 그 대한민국 국민이 더구나 노인회에서 와서 이렇게 해주니까 정말 힘이 생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서명한 그 서명지를 가고 유엔 총회로 갔다 왔고, 지금 1,000만인 서명에 대한노인회가 현재 200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300만 명, 400만 명을 돼서 1,000만 명 중에 적어도 40%는 대한민국 노인이 서명을 해서 정말 북을 핵을 폐기시킨데도 대한민국 노인이
그중에서 대한민국 노인회가 중심이 돼서 하겠다는 것이 대한노인회 방침입니다. 이제 이 참담했던 6.25 사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겁니다. 저기 제가 연탄을 어려운 데다가 주고 있습니다. 그 연탄은 연탄 한 장이 아니라 그 연탄 속에는 연탄을 통해서 추위를 이겨내도록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나눔과 배품을 통해서 그 정을 통해서 가정도 평화를 이룰 수 있고 동네도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포에 있는 경로당에다가 이제 북카페를 초록 북카페를 만들어서 개소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담배 외국 회사에서 후원을 해서 마포구청장과 함께 초록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거기에는 젊은 학생들이 하루 50명 이상 와서 책을 읽고 또 어른들 와서 차를 마시고 아주 좋은 그런 분위기, 1, 3세대가 어우르는 그런 대한민국, 그런 동네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역 전국적으로 한 5개를 현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3개를 금년에 더 만드는데 각 지역별로 이제 또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차를 마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젊은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한 노인이 제가 이런 자리를 많이 서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몰라서 계속 보는 겁니다. 시간을 딱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 금년 추석에 정말 가족 간에 굉장히 화목하게 좋은 추석 명절을 지내신 분도 있을 거고 굉장히 울분을 가지고 지내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 노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당당한 노인이 뭐냐? 여러분들이 또 자식이나 또 딸이나 출가한 딸이나 정말 추석에 오지 못하고 해외여행을 갖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추석을 명절이라고 해서 돈을 보내는데 한 100만 원 보냈으면 좋을 텐데 한 10만 원을 보낸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섭섭한 경우가 참 많았을 겁니다. 많죠? 그때 우리가 당당한 노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외를 간다고 하고 그러면 가족이 같이 가면 나는 가족 아니냐? 근데 너만 가느냐? 괘씸한 것들 내가 너희들 어떻게 키웠는데 정말 울분이 치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당한 어른들면 그래 너를 갔다 오너라 내가 집을 지키마 정말 너희들이 해외 나갈 수 있는 형편이 된 게 정말 자랑스럽다. 이웃에 누구는 가고 싶어도 못 가더라 돈이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기분이 좋죠. 또 돈이 10만 원밖에 안 오면 괘씸한 놈, 이 10만 원을 돈이라고 보냈냐 이놈아 전화를 걸어서 이놈아 그렇게 말하고보다 전화를 걸어서 야 10만 원을 왜 보냈니? 너도 네 자식들 키우기 얼마나 힘이 드냐? 나는 경로당에 가면 돈도 쓸 일도 없고 또 이웃하면 도와주는 사람 많고 괜찮다. 그래서 다음부터 보내지 마라. 이렇게 하면 그 아들이 그 며느리가 그 딸이 더 많이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당당한 노인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면은 젊은 사람 앞에 탁 가서 바짝바짝 가서 발로 이렇게 하면서 이런 누집 아들인가? 그렇게 하면 학생이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으면 이놈 못된 놈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네가 얼마나 몸이 아프면 그래 앉겠느냐. 그래 내 손자도 이렇게 아플 때는 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혹시 일어나서 할아버지 할머니 앉으세요 그러면 나는 아직 괜찮아. 앉아서 책이나 좀 봐 할 때 정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말 어른다운 모습. 우리가 이제는 노인을 피해서 어른으로 돼야 된다. 여러분들 어르신네 근데 정말 어르신네 다운 그런 당당한 노인이 돼야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하철은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공짜로 탈 수 있는, 무료로 탈 수 있는 복지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지하철을 탐으로 해서 노인들의 행복 지수를 얼마나 높인지 모릅니다. 대부분 보면은 지하철을 공짜 타기 때문에 지하철 정차가 난다. 그래서 이제는 요금을 올리겠다. 요즘 뭐 그런 거 안 합니다. 지난번에 총리 되는 분이 와서 한번 말했다가 막 여론이 들끓으니까 나보고 좀 수습해달라 그래서 다음부터 그런 말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써라. 그러면 내가 수습하겠다. 그래서 그분이 총리는 각서를 못 쓴답니다. 그래서 국무장관이 대신 써서 제가 각서를 받아 남겼습니다. 앞으로 지하철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럼 여러분 중에 이심 회장이 그건 좀 안 맞는데 왜 그걸 그렇게 하게? 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지하철을 공짜 타는 것은 대한민국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첫째는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노인들이 전부 지하철 타고 나가지 않고 집에 탁 지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으면은 정말 그 며느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침 되면 훅 나가 주무로 해서 며느리가 숨통을 쉬게 하고 그래서 애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지하철 공짜 안 타면은 나가지 않으니까 그대로 있으면은 가정을 그렇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불화가 내서 싸움을 합니다. 또 그리고 계속 먹고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지고 당뇨가 오고 고혈압이 오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 또 치매로까지 갑니다. 이래서 엄청난 의료비를 내야 됩니다. 이걸 해결되는 것이 지하철이고 또 이제 취미생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지하철을 타고 춘천에 가서 닭갈비를 먹고 저기 천안에 내려서 또 뭐 순대도 먹고 또 아산이나 온천에 가서 모욕을 하고 또 여러분 같이 만나는 사람 같이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10,000원만 하면은 하루를 즐길 수 있어요. 또 고궁에도 가고 이렇게 행복지수를 높이고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취미생활이 되고 건강을 유지하고 의료비를 넣고 이거야말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절대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철은 계속 노인들에게 무료로 탈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러시아워 출근하는 시간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은 피해줘야 되죠. 저도 노인이지만은 박수를 크게 치세요. 노인이지만은 지하철에 등산복을 입고 이렇게 가보면 아침에 막 전부 노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눈도 필요합니다. 정말 노인이 머리가 하얀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등산을 갈 수 있고 정말 이렇게 무료로 갈 수 있고 또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자랑으로 여겨야지. 우리가 노인이 나도 노인이지만 노인끼리 그 뭐야 정말 꼴벌견이야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유아와 또 청년 유년을 소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는 그 과정이고 그 다음에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는 당당한 노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는 눈도 노인도 그 과정을 같이 봐야 되고 죽음도 같이 연결해야 되고 죽음에 대한 것도 노인이 당당해야 됩니다. 조금만 보면 아이고 아파라 나 죽는다 그러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을 가지면은 우리가 투병을 할 적에 그래서 당당한 노인으로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나 이거 아파서 되지 않습니다. 빨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소녀들 할 일도 아직 남았습니다.
또 복지관에서 일도 있습니다. 경로당에 일도 있습니다. 할 적에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하세요. 내 병을 낫게 해주면 할 적에 당당한 노인의 투병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준비를 노인이 해야 하고 죽음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됩니다. 정말 죽어서 슬퍼하게 하거나 또 그 죽음을 막 본인이 슬퍼하거나 죽기를 살기를 길을 쓰는 것보다는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서 웰다잉, 웰빙을 좋은 생활을 하는 웰다잉의 준비도 우리가 건강한 노인들이 당당한 노인들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 죽었을 적에 염을 하니까 전부 사는 사람같이 몰랑몰랑한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이 죽었을 적에 염을 하려고 하면 완전히 꼿꼿한 시체 같다. 이것은 목사님이 600명을 염을 했던 분이 그 결과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저승사자가 가자고 하는데 막 안 가겠다고 이렇게 하다가 팔에 멍이 들어서 입을 막 이렇게 해서 그 죽는 모습을 나 자신도 원하지 않지만 자손에게는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이제는 나도 갈 때가 됐구나. 저 세상에 가서 다시 너희들 만나자. 정말 내가 먼저가 뒤에 와라. 이런 평안한 마음으로 갈 적에 자손들이 편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정말 나는 천당을 가니까 또 극락세계를 가니까 편한 마음으로 평화로운 마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당당한 노인이 될 수 있죠? 예. 이제 4분이 나고 시간을 몰라서 자꾸 시간을 재보는 겁니다. 딱 시간을 지켜달라 그러고. 지금 오늘은 이제 우리 경로당이 현재 고양시는 좀 그러지만 30평 미만이 74%가 넘어요. 30평 미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10평밖에 안 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행복한 경로당이 있습니다. 30평이 넘는 경로당에도 썰렁한 경로당이 많아요. 첫째는 경로당 회장이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경로당 회장을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경로당은 썰렁합니다. 정말 내가 경로당 회장을 하는 것은 우리 동네에 있는 노인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경로당을 회장을 한다고 생각하면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경로당이 지옥과 천당이 있습니다. 천당은 예를 들어서 그 있는 경로당의 한 분이 미국에 딸내집을 갔습니다. 미국에 많은 여비를 들어서 비행기표를 사서 가니까 3개월에 있다가 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열흘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그 경로당이 아니 왜 딸이 잘못해 주냐 왜 왔느냐 그러니까 아니 그것이 딸도 잘해주고 사위도 잘해주고 미국도 좋고 먹는 것도 너무 좋은 거 먹고 그렇지만은 나는 이 경로당보다 더 좋은 데가 없더라. 방귀도 꿀 수가 있고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김치를 먹고 정말 미국이 아무리 좋으면 뭘하고 아무리 좋은 걸 주면 뭘하냐. 정말 이 대화를 하면서 지낸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이게 천당이었습니다. 맞죠? 한 경로당은 갔더니 지옥인 경로당은 갔더니 고스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한 분한테 내가 10만 원을 줬어요. 그 고스톱 한 대 쓰시라고 줬더니 이쪽에 있는 할머니가 그 주면 고루고루 줘야지 한 사람에게 주면 뭘 합니까?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러면 뭐 내 혼자 쓰나 뭐 이러면서 허주머니 넣는데 그 경로당은 누가 돈을 주면은 경로당 회장이 다 쓰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아요. 혼자 쓰는 거예요. 거기는 완전히 뭐 경로당 회장 그냥 이거 하고 화합되지 않고
그리고 한쪽엔 술 먹고 한번 고스톱하고 그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과 천당이 있는데 모든 경로당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현재 경로당 안 가시는 분도 많이 있을 텐데 경로당을 가셔야 됩니다. 왜 가셔야 되느냐? 경로당에 안 가는 사람이 왜 안 가는지 아십니까? 이제 경로당에 오시. 내가 왜 경로당에 갑니까? 그 첫째는 내가 먹을 게 있는데 뭐 얻어먹으러 가느냐? 두 번째, 내가 아직 건강하는데 가서 심부름만 하러 가느냐? 내가 아직 나이가 안 됐다. 이런 등등인데 내가 얻어먹으러 가느냐? 얻어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에는 얻어먹는 곳이 아닙니다. 당당한 노인들이 왜 얻어먹습니까? 이제 경로당에 전부 대한노인의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얻어먹지 않아도 당당하게 경로당 운영이 가능합니다. 제회장 그렇죠? 얻어먹으러. 그래서 경로당에 얻어먹으러 가는 것이 베풀러 가라. 내가 좀 돈이 있으면은 정말 여름에 수박 하나만 사면은 경로당에 있는 분이 즐겁게 먹을 수 있습니다. 또 겨울에만 찐빵 몇 개만 사도 즐거워. 서로 너 먹어라 나 먹어라 하면은 다 서로 냅니다. 화합이 이루어져요. 너 안 쓰는데 내 쓸 거냐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정말 서로 쓰려. 그래서 정말 형편이 괜찮은 분이 경로당에서 베풀러 가면은 경로당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심부름하러 가느냐? 심부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봉사로 내가 조금 이렇게 해주면은 내가 늙었을 적에 내 뒤에 오는 후배들이 나를 또 불편할 적에 도와준다. 그래서 우리가 노노 케어 사업을 거기서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로당에 안 가시는 분 많죠? 경로당에 가시면은 천당을 좀 만들어. 여러분들이 가셔서 더 좋은 천당을 만들어 주셔서 대한민국을 훌륭하게 노인이 한 사람이 행복하면은 한 가정이 행복합니다. 각 가정이 한 동네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경로당에 모여서 다 각 가정이 동네가 다 행복하면은 대한민국은 정말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않는 인류 국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인류 국가를 만드는데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이 정말 당당한 노인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위대한 노인이라는 것도 확인해 주시고 정말 여러분이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나 멋진 강의를 해주신 우리 이심 회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회장님 잠시 그럼 목 좀 숙이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청중들과 함께 묻고 답하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럼 음료수 목 좀 축이시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법원은 3심까지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군사법정은 1심으로 끝납니다. 근데 노인 정책은 2심입니다. 앞으로 우리 노인 정책은 2심 회장님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에서 더 큰 복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6강 부양이 아닌 지역사회에 존경받는 당당한 어르신으로 역할을 오늘 강의를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2년마다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1만 명을 대상으로 의식 그리고 생활 환경 등을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의 모든 분야에서 상당히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인구가 벌써 작년에 8%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2050년이 되면 이제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20% 정도까지 이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주역이 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 거주 비율을 봤더니 무려 도시 지역에는 53%가 도시 쪽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농촌에는 85%에 가까운 1인 세대가 단독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어르신들도 혼자 살아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력 수준도 굉장히 높아져서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의 어르신들의 졸업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 고양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아주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친구냐 배우자냐. 한번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강이 중요합니까? 경제적인 안정이 우선입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해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일자리가 중요합니까? 개인의 취미와 여가 생활이 더 소중합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한번 오늘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노인복지관을 찾아가서 어르신들이 스티커를 붙임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취미생활하고 친구 많고 그런 우리 건강을 최고로 자,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어르신들이 의외로 배우자보다 친구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친구와 함께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보다 더 여유롭고 편하다고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건강이 경제적인 것보다 더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시죠? 그리고 어르신들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인 것 같습니다. 소외감이나 그 다음에 역할 상실이나 또한 경제적인 문제는 나라가 도와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줄 수 있지만 건강은 내 자녀도 도와줄 수 없고 그리고 국가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건강을 다지셔야 됩니다. 자, 제가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건강한지 간단한 테스트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손바닥을 양손을 이렇게 가슴 앞에 쫙 펴보세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미국의 데이비드 할로윈이라는 유명한 스포츠 의학자가 자기 논문에 이렇게 썼는데요. 7초 동안에 30번의 박수를 칠 수 있다면 절대로 병원 신세를 지지 않을 것이다. 아시겠죠?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자기가 아껴둔 돈, 금싸라기 같이 모아놓은 돈 90%를 다 쓰고 가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다 돈 쓰려고 모아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강이 중요하다.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박수 준비하면 양손을 가슴 앞에 쭉 펴시고 건강 외쳐보시겠습니다. 박수 준비! 50점. 박수 준비! 80점. 박수 준비! 100점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제 7초를 제가 재어드릴 거니까 여러분은 몇 번 쳤나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만!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30번 이상 치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이분들이 비정상입니다. 원래 10초 안에 30번만 치면 전혀 건강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우리 자식들 오면 박수 쳐주시고, 이웃들 만나면 그냥 박수 치시고, 또 복지관에 오시면 서로 반갑다고 박수 치시면 절대로 병원 신세 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멋진 강의, 정말 열강을 해주신 우리 이심 회장님을 다시 한번 무대로 모셔서 즉석에서 궁금하신 점 또 묻고 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실 건데요. 또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하니까 이쪽 줄에서 한 분, 가운데 줄에서 한 분, 그리고 저쪽 줄에서 한 분씩 손을 가장 먼저, 대충 드신 분 말고요, 번쩍 드신 분, 이분에게 제가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합니다. 뭐 개인의 민원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좀 편안한 질문들, 이런 거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심 회장님 다시 한번 나오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고요.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질문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편의상 우리 이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에게, 또는 노인 정책이나 또 우리 회장님의 개인적인 질문도 괜찮습니다. 자, 이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어르신 되셨는데요. 잠깐 어떻게 소리를,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신 후에 본인 소개도 한번 해주시고요. 어디 사시는지 하고 질문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동에서 오셨고요. 네, 저 우리 회장님하고 소통의 길을 좀 열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해드릴까요? 직접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할 수 없고 네. 나중에 나중에 별도로 한번 찾아뵀으면 네. 좋겠다. 회장님 어떻게 한번 우리 백석동을 한번 찾아오시겠습니까? 뭐 같은 동네니까 저도 백석동에 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주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언제라도 대한노인회로 오시거나 또 전화를 주시면 반갑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도 좀 나눠주시겠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 가운데 줄에 계신 분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네, 여기 있습니다. 마이크 받으시고요.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소개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 회장님께 우선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우선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했던 거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네, 전라북도 무주에는요 노인 교육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충주에는 노인 전문 교육원을 설치한다고 오래전부터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복지청이 하나 생기면은 제가 이제 평상시 하는 얘기가 그 3종 세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복지청은 이심 회장님께서 지금 열심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은 제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네, 우선 충주에 전문 노인 교육원, 저는 일명 노인사관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언제쯤 그것이 될 것인지 소상히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저 노인 교육원에 관심을 가져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현재 무주에는 1,500평에 지금 공사를 해서 금년에 준공해서 내년 초부터 약 2만 명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 교육은 우선 첫째는 노인의 의식 변화를 통한 사회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충주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특별히 대한노인에 2만 5천 평을 줬는데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비를 우선 예산을 올려가지고 그래서 아마 3년 이내는 그것이 완공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복지청은 금년이나 내년에 대선 만약 금년 중에 되지 않으면 지금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며칠 전에 와서 그거는 꼭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추미애 대표도 28일, 29일 날 오면은 틀림없이 약속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3당 대표가 다 한다고 약속했지만은 하지 못했는데 그러나 금년 중에는 되리라고 보는데 만일 안 될 경우에는 대선 공약에 양당 대선 공약을 넣어서 실현해서 정말 노인 복지청이 생겨서 노인에게 간 예산이 한 10개 부처에 논아져 가요. 그래서 필요한 적기에 예산이 집행되지도 않고 필요하게 쓰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복지청을 만들어서 당사자주의, 복지청장과 대한노인의 회장이 당사자로서 협의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지역에는 도 단위에는 연합회장이, 시군구 단위는 지회장이 함께 협의해서 노인들의 복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네, 박수를 부탁합니다. 네, 우리 회장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 같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도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평생학습센터와 평생학습교육원을 이제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곧 된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우리 노인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부서를 기관을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쪽 줄이신데 네, 이쪽 줄에서 저 뒤까지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손 한번 번쩍 들어주십시오. 누가 하실까요? 네,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두 번째 줄에 계신 우리 어머님이 궁금해하시는 건 있을 것 같아요. 제 어머님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요? 고양시 덕양구에서 왔습니다. 덕양구에서 목소리가 차분하시고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 같으세요. 우리 회장님 혹시 질문하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글쎄요.
노인정에서 회비를 시황 걷고 있거든요. 네. 그 회비는 어디다 사용하는 건지 저는 궁금합니다. 네, 회비를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회비의 사용처를 궁금해하십니다. 대한노인회가 이제 원체는 이제 권익 노인들을 위한 친목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회비를 받아서 경로당을 운영하고 또 지회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돈이 일부가 지회로 올라가고 또 지회에서는 또 연합회로 올라가고 연합회에서는 중앙에 회비를 일부 내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2012년도 대한노인회 지원법을 만들어서 그 지원법의 골자는 대한민국에 6만 4천개 경로당이 있는 노인을 대한노인회 회원을 한다. 그리고 그 노인의 지도 감독은 대한노인회 중앙에서 한다. 그리고 그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정부나 중앙정부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쓸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경로당마다 이제 시군구에서 지원하고 중앙에서 내려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모든 회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회원이 되면은 회비를 낼 의무가 있기 때문에 회비를 꼭 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재정이 좀 좋아지고 하니까 어떤 경로당 회장이 나는 회장 되면 돈 안 받겠다. 또 지회장이 또 내가 지회장 되면 회비를 안 받겠다 하는데 회비는 내는 것이 원칙이고 그 회비는 그렇게 정당하게 쓰여지고 또 대한노인회 경로당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로당 회장이 좀 내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어른이라는 이유로 회장을 하는 사람은 혹시 한두 명 투명하지 못한 분이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투명합니다. 지도 감독을 시군구에서 다 하고 있고 또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도 감사까지 합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회비 열심히 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덕안교회에서 오신 어머님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얼굴이 활 피셨어요. 우리 회장님 보시니까 신임이 가시죠. 네, 자 그럼 저는 이제 우리 회장님 곁으로 가서 제가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정말 대단히 실례입니다만은 어르신들에게 연세를 여쭤보는 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숫자에 불과한 거라서. 연세가 올해 어떻게 되셨는지요? 네. 지금 작년까지는 49이었는데 금년에 50인 것 50 되셨습니까? 네. 우리나라 환경이 안 좋은가 봅니다. 50이신데 얼굴이 이렇으신데요. 네. 제가 미루어 보기에는 아마 청년, 거의 뭐 청년이신 것 같습니다. 생각하시는 것은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건강은 걷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는 그 책을 쓴 것도 있는데 저는 한 10년 전쯤에 고혈압 있던 것도 약을 고혈압 약 먹다가 안 먹으면 뭐 큰일 난다 그러는데 저는 그 약을 팽개쳤습니다. 끊으셨는데도 지금 예. 이렇게 혈색이 예. 좋으시군요. 네. 매일 1시간 이상 걷습니다. 매일. 그리고 제가 좀 시간이 있을 때는 휴일 같은 데는 골프도 하지만은 골프를 하고도 저녁 먹고 나서 1시간 정도는 걷습니다. 네. 그래서 매일 걷는 것보다 더 좋은 약은 없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도 매일 작게는 아파트 주변, 집 주변이라도 꼭 좀 걸어 다니시면 좋겠고요. 아니시면 호수공원 가면 4.8km 요거 한 바퀴만 돌아도 3-40분 걸리거든요. 그 정도만 고양시의 하셔도 자랑거리입니다. 호수공원이 있다는 거. 네. 저도 호수공원을 많이 걸었는데 호수공원을 많이 걸으시고 하여간 여러분 걸으면은 건강합니다. 그리고 이 허리, 무릎 이게 아프더라도 조금씩 걸으면은 그게 보강이 됩니다. 아프기 때문에 안 걷는 게 아니고 보강이 된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또 여러분 주변에 허리, 무릎 아프신 분이 있으면 대한노인회에서 무료로 그걸 의료지원재단을 만들어서 그걸 수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비를 20억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회를 통해서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걷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호수공원 이렇게 70된 여자 어르신이 걷다가 80대신 남자 어르신을 만나가지고 둘이 차도 마시고 여행도 가고 이래가지고 결혼했잖아요. 결혼했는데요. 네, 결혼은 일주일 만에 그 80대신 남편분이 재산 100억을 넣고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르신이 걷다가 아주 그냥 노년에 너무 행복하셔가지고 그래 얘기가 뉴스에 나간 다음부터요. 그 다음 날부터 호수공원에 수많은 어르신들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노년에 찾아오는 행복이 오래 머문다고 합니다. 자, 그러시고 이렇게 바쁘신데 말이죠. 자문위원도 하시죠. 국회에서. 그다음에 훈장 받으시죠. 노인회장님 하시죠.
명예학 박사도 갖고 계시죠? 그런데 월간 전원석에 4집까지 발행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 많은 것들을 시간 관리를 다 하시는지요? 근데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은 굉장히 차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중앙회가 효창동에 있거든요. 8시에 간부 회의를 하는데 제가 식사동에 가서 회의를 참석하고 네. 모든 일을 다 하고 오늘 여기 왔고 네. 또 여기서 끝나면 국회에서 2시부터 대토론회가 있습니다. 네. 대토론에 참석하고 또 그다음에 뭐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사실 조금만 우리가 신경 쓰면은 엄청난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사실 일이라는 것은 노동을 하는 거면 이 시간을 파지만 머리로 하는 것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업무 일지를 봅니다. 네. 그러면 중앙회를 못 가는 날이나 또 할 때 모든 일이 어느 직원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보다는 한 3분의 1 정도는 더 노력을 한다고 생각해요. 인터넷으로 업무 결제를 하는데도 한 1시간 반. 네. 그다음에 또 이 이메일 많이 보냅니다. 열심히 그 뭐 좋은 말 보내주는데 그거 안 보기 못해서 그것도 한 보면 몇십 분 걸리고 그렇게 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 인터넷 결제까지 정말 뭐 첨단이십니다. IT 시대에 뒤지지 않는 우리 당당한 회장님으로 살아가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우리 회장님께서 또 고양시 사시고 103만 시민이시니까 정책의 우선을 예산의 최고를 우리 고양시에 좀 배정해 달라고 힘을 좀 써달라는 의미에서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자, 그럼 이제 우리 구한번 외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이크 한번 잡으시고요. 이쪽으로 나와주시고. 네. 자, 오늘 특별하게 우리 세 분이 또 귀하신 지회장님들이 오셨습니다. 소개할 때 인사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의 덕양지회 우일동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어디 계시는지요? 아, 잠시 나가셨고. 네. 우리 일산 세 분 다 국회 가느라고. 아, 국회에 같이 가시려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는 다음에 드리도록 하고요.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일어나시고요. 오른손을 힘차게 들어주시고요. 주먹 꽉 쥐십시오. 좋습니다. 제가 외치면 우리 회장님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외치시고 오늘 정말 부양한 받는 노인에서 사회를 책임지는 당당한 어르신 제6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차게 따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살자! 회장님이 안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딱 드시고요. 네, 건강하게 살자! 건강하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마지막입니다. 더 힘차게 당당하게 살자! 당당하게 살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우리 이신 회장님께 다시 박수 부탁합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우리 덕양복지관 그리고 일산동구 서구노인복지관 또 기타 우리 어르신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돌아가시는 길 편안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는 안내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7시 30분 어울림누리 대극장에서 혜민 스님과 함께하는 제7강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회장님께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